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제 자바2 1일차 바로 이어지죠? 이어서 갈 건데, 어제 우리 수업에서 이거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에러에서 문제를 막 찾아보고자 했지만 해결을 못하고 끝이 났었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찾았어요, 원인을.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어제 이 코드 실행했을 때 나왔던 에러가 약간 무한루프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보여드리죠.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그냥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계속 돌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디버그 모드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얘는 널이었어요. 객체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리모컨을 넘겨줬을 텐데 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가 널이어서 난 문제라면, 사실 어제 제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건데, 여기가 널이라서 생긴 문제라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왔고 이런 형태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상황을 하나로 합치질 못한 상태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답 이거 문제점을 해결을 못했는데, 사실 엄청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 개발자 A 타입으로 개발자 A라는 변수 만들었고요. 개발자 A 객체를 만들어 연결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개발자 A 객체가 만들어져요. 지겠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 거잖아요. 이 설계도를 보려면 개발자 B 타입으로 된 개발자 B라는 변수가 생성이 될 거고, 개발자 B 객체가 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하려고 개발자 B 객체를 만들러 또 갑니다. 이걸 보고 만들어야겠죠. 얘를 보고 만드는데 개발자 A 타입으로 된 개발자 A 변수 하나 더 만들고 개발자 객체 또 만들어야 돼요. A로. 이걸 만들려고 여기 설계도를 보니까 다시 B 객체를 또 만들고 있네요. 무한 객체를 생성 중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객체 만드는 과정,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 상황이라 얘가 무한히 반복되다가 에러가 짚었던 부분은 사실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왜 여기를 짚었냐면, 지금 코드상 이 6번째 라인, 이 첫 줄이 문제라 그랬죠, 제가. A 객체 만들려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B 객체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들어갔더니 A 객체를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A를 만들려고 갔더니 얘를 또 만들어야 돼.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멈춘 시점은 여기로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실행되던 게 여기랑 여기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어제 우리가 추측했던 다양한 것들은 다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무한반복이 되게끔 짜놨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이런 거를 제가 테스트를 했었죠.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직접 바로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었더니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실제로 코드상 문제가 없었어요. 얘가 문제가 없는 이유는 객체를 만들 때 바로 얘를 만들지 않으니까. 얘를 실행할 때만 얘를 만드니까. 이해되실까요? 얘도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게 실행될 때만 객체를 만들 거니까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방식을 쓸 때 사실 어제 했던 방식대로 여기다 바로 객체 연결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오리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정답을 하나 올려드렸고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건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네, 뭐 이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은 딱히 없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쓸 일은 없어서 실제로는 겪어보기 힘든 상황을 우리는 어제 겪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다가 사실 우리 어제 마지막 이 문제를 좀 못했죠? 얘는 이거 하나하나 치기 좀 귀찮은데 객체를 만들고 날게 해주세요. 우리 계열은 날 수 없습니다. 메서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이거 8 가져올게요. 8. 8 정답을 지금 복사를 했는데 이건 그냥 보세요 화면. 지금 우리가 이 8번의 정답을 가져왔을 때 고무오리가 그냥 오리를 상속받은 다음에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 얘는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얘는 우리가 어제 처음에 이걸로 바꾸기 전에 했던 그냥 이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는 이 방식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이제 로보돌이 관련된 내용. 자, 이거는 같이 살짝만 볼게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라고 했고 소스코드 중복은 없어야 되고 라고 했어요. 써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복잡한 상속을 써보고 그 다음에 구성 방식으로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로보돌이라고 하는 클래스 일단 필요하겠죠? 없으니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메서드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얘를 만들지 말고 상속을 시켜버리죠.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지금 이거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제대로 못 나올 거예요. 그죠? 날개로 날아가는 것까진 문제가 없는데 수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로보돌이는 떠다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중복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오리가 있고 고무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돌이가 있어요. 그냥 오리한테는 날다, 수영하다 라는 메서드가 두 개 있고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을 받았죠. 그 결과 이 두 개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오버라이딩을 했네요. 둘 다 오버라이딩을 했으니까 그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개성을 입혀서 덮어 씌운다. 얘도 마찬가지. 개성을 입혀서 덮어 씌운다.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제 로보돌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난 거고 지금 현재 일단 저는 이렇게 상속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받았고요. 이렇게 그 결과 이대로 나오고 있죠. 이거를 올바르게 해결을 하려면 사실 수영하다 부분을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코드로 좀 볼게요. 이거 하란 얘기거든요. 이런 결과는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이 이거 두 개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거라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오버라이딩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복을 없애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날다를 받고요. 고무오리한테 수영하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다중상속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한 번에 두 부모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로보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과연 누구를 상속받는 게 이득일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겠죠. 여기를 받으면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 얘를 받으면 날다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둘 다 처리가 안 되겠네요. 그럼 아예 상속 안 받고 따로 만들면 그건 그거대로 손해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인데 복잡한 상속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그림판 이 상황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잠깐 여기다 놓고 자, 일단 저는 로보돌이가 그냥 우리의 상속을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는 얘를 오버라이딩 시킬 거예요.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 시킬 거예요.
그럼 날다는 날 거고 수용하다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가 됐겠죠? 자, 이 상태로 고무오리한테 얘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길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자, 로보도리가 오리를 상속받게 할 거고 여기서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오리가 로보도리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날다를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이 사라졌죠. 그렇죠? 실제로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예상 결과값 날개로 날아 물갈퀴 수영 됐고요. 날개로 날아 수영 됐고요. 못 날아요 둥둥 못 날아요 둥둥 날개로 날아 물에 둥둥 문제 없죠. 관계를 이렇게 짰어요. 자, 근데 이거는 올바른 해결법일까요? 코드가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왔는데 얘는 올바른 해결법은 안 돼요.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보면 여기 A/B 테스트 볼까요? 로보도리는 오리다.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고무오리가 로보도리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애초에 여기서 관계 성립을 우리는 OK 사이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걸 통과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지만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러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자면 구성 방식 쓰면 되겠죠? 로보도리가 사실 구성 방식을 쓸 거면 이것보다 전 상태가 나아요. 이 상태가 낫고요. 여기서 로보도리가 그냥 상속을 안 받습니다. 받지 마.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다. 받긴 받아야겠다. 그래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활용의 개념으로 메서드를 쓸 수 있을 거니까 얘 그냥 오리 상속 받아요. 여기다가 고무오리 넣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로보도리가 고무오리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오리를 넣습니다. 그럼 날다랑 수영하다 이렇게 받은 상태일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키우고 이 상태일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재정의를 하긴 할 건데 고무오리 타입으로 고무오리 선수 만들고 고무오리 연결합니다. 그리고 A 고무오리한테 네가 아니지 얘는 날다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오리 거 상속 받았으니까 여기서 A 고무오리한테 네가 수영해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오겠죠. 날개로 날아가 둥둥 떠다녀 문제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메서드 중복 있나요? 이거 중복된 오버라이딩 있어요? 없죠? 그냥 불러낸 거니까. 지금 이렇게 클래스 관계 성립 안 될 때는 상속 쓰지 않고 재활용할 거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마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올렸습니다. 정답. 네, 저장을 안 눌렀구나. 자, 두 번째 거였죠? 정답 보면 얘는 그냥 고무오리가 그 로보도리 상속밖에 해놨네요. 왜냐면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라고 조건이 있어서 정답은 이렇겠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 넘어갈 겁니다. 아직 상속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이건 그냥 제가 타이핑을 할게요. 자,
제가 좀 코드를 한 줄 썼습니다. 이 한 줄의 코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기본 개념으로 봤을 때 일단 변수 선언이고요. 그 다음 초기화겠죠? 초기화를 하는데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가 가지고 있던 그 리모컨을 넘겨받는 연결하는 방식. 변수 선언과 초기화. 자, 지금 클래스가 없어서 뭐라고는 하는데 이거 클래스가 있으면 뭐라고 안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쓸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무기 클래스 있으니까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칼 클래스 있으니까 객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얘는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겠죠.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 라고 할 거예요. 볼까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지정한 이 데이터 타입, 이 친구는 절대로 어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상위법,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꼭대기에 있는 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변수를 지금 무기 타입의 데이터밖에 못 받는다고 해놨는데 여기다가 생뚱맞게 칼객체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얘가 지금 인정을 못하죠, 당연히. 이거 인정해줄 수 없는 거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에러 내용이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죠.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반대로 보면 칼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면 그럼 얘는 허용이 되겠네요. 그쵸? 그 말이죠. 우리가 배웠던 A-B 테스트. 글씨를 너무 못 썼네. A is B. 이거 뭐라고요? A는 B다. 상속의 기본 조건이었죠. A는 B다. 자, 만약에 칼 클래스가 무기를 상속받으면 이 A-B 테스트를 했을 때 칼은 무기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문제될 거 없어요, 딱히. 그럼 상속 관계 가능할 거고. 그렇게 해서 칼은 무기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칼이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건데 칼은 무기다가 허용이 된다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됩니다. 무기를 상속받았더니 칼객체가 무기 타입의 변수의 리모컨 연결이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라는 건데 이제 처음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언급만 됐었지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형변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형변환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면서 보겠습니다.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지금 이 코드 3줄 실행시키면 결과 뭐 나올까요? 얘 지금 실제로 에러가 없죠.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int a 변수한테 10 넣었고요. 그 a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더블 타입의 변수한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 타입한테 정수를 넣으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그거 출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보긴 봤습니다. 결과 어때요? 네, 10.0 나오겠죠. 얘가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10이 아니라 10.0이 나온 이유. 자, 우리가 지금 출력한 건 B죠. B의 데이터 타입 누구? 더블. 더블은 실수죠. 그쵸? 이 더블 타입이라고 하는 최상위법을 지키려면 이 B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실수여야만 해요. 이걸 어길 수 있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절대로 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얘가 실수여야만 하는데 이 변수가 받은 실제 값은 몇? 10. 근데 10을 실수로 바꾸면 10.0. 자, 0이 있고 없고는 실제로 자바에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예요. 다른 데이터인데 얘는 지금 자동으로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러면. 자, 자바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바 입장에서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받은 다음에 얘를 10.0으로 출력하는 이 과정은 데이터를 손실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데이터의 손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얘는 애초에 허용을 안 해줄 겁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코드 그대로 반대로만 쓴 거예요. 얘 지금 어디서 뭐라 해요? 이거 가지고 뭐라 하죠? B 가지고. B가 지금 초기화가 될 때 애초에 여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자, 마우스 올려보면 타임 미스매치.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왜? 10을 10.0으로는 네가 마음대로 바꾸면서 10.0을 10으로는 왜 안 해줘? 이거죠. 자, 0이라는 데이터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인트니까 얘는 무조건 정수밖에 안 되죠. 지금 정수니까 10.0이 정수에 들어가려면 이 뒤에 있는 0을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데이터를 손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바는.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바는 코드 실행되기 전까지 어떻다? 이 텍스트들을 분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을 해봐야만 아는 건데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위험한 상황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잃어버리는 데이터가 0이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도 위험해 안 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가능했던 int 정수를 실수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한테 넣을 때 자동으로 얘를 실수 타입으로 변경했던 이 과정을 자바에서는 오토 캐스팅이라고 해요. 이 캐스팅이라는 거 말 자체가 자바 안에서 형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형태를 변환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형태는 데이터의 타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토 캐스팅, 오토가 붙었으면 뭐겠어요? 자동 형변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판단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동 형변환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 코드 상황은 자바가 허용을 안 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수동 형변환을 해주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형변환은 자바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주는지는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론상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근데 수동 형변환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정말 간단해요. 아, 얘를 가능하게 하려면 에러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퀵픽스에서 알려줘요. 일단 첫 번째 add cast to int라고 하죠. 캐스팅이 형변환이었어요. add cast 형태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int로. 아,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change type of a to double. 그러니까 a 변수의 지금 타입을 더블로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지금 더블로 바뀐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밑에 거 change type of b to int 이거의 타입을 int로 바꿔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애초에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누르면 해결은 돼요.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근데 세 번째 거는 누르면 여기서 뭐라 하겠죠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거 add cast 추가해봐. 어떻게 할 건데? 얘 앞에다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소괄호 안에 넣어서 써줍니다. 이게 수동 형변환의 방식이에요. 이러면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자바야, 내가 개발자 입장이에요. 개발자가 자바한테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거 데이터 안 위험해. 괜찮아. 그냥 진행시켜도 돼. 이러면 자바가 그래 네가 뭔 일 생기면 네가 다 책임져. 난 몰라. 이러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동 형변환. 그래서 오토 캐스팅이 아니라 수동 형변환의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개발자한테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내가 개발하면서 수동 형변환을 잘못 썼다? 거기서 데이터 손실 났다? 이거는 개발자가 문제라는 거죠. 자바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수동 형변환. 자, 그러면 이 출력 결과는 뭐 나올까요? 10이 나옵니다. 왜? 10.0이었던 데이터가 괜찮아, 진행시켜, 괜찮아 했으니까 뒤에 0 버려야죠. 자, 그러면 얘는요? 뭐 나올까요? 얘도 10 나오겠죠. 왜? 소수점 있는 거는 실수인데 소수점을 버려야 점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위험한 상황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2.666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코드를 짰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잃어버린 거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캐릭터의 위치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하는 부분이었다던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만큼 버린 위치에서 캐릭터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수동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판단하고 써야만 해요. 왜냐면 모든 책임 내가 져야 되니까. 자, 이게 수동 형변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한 이 작업, 이거는 칼 클래스한테 무기를 상속받게 했더니 얘가 그냥 자동으로 에러를 없앴죠. 지금 여기 경고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 이 변수 만들어놨는데 아직 너 안 썼어 이거예요. not used. 근데 이건 쓰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경고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자바가 알아서 칼은 무기다 라는 거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얘는 자동이죠. 자바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책임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한테 굳이 책임을 따져볼 거라면 상속시킨 이 잘못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괜찮으니까. 단 이제 이렇게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딱 이 상황을 놓고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그리는 두 개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A 무기 변수, 얘 타입은 무기 타입이죠. 그리고 얘는 칼 객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과정 그대로 리모컨 만들어지고요. 이 리모컨 넘겨봤고요. 이걸 연결시켜요. 똑같아요.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객체 new 하고 만들었고 변수에 넣고 있으니까 연결시키는 개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무기 클래스, 얘는 칼 클래스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이건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자바한테 칼은 무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 그랬죠. 자, 칼이 무기를 상속받고 있는 상황. 자,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우리 코드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void 뭘로 해볼까? 공격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공격 이렇게 글자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일 때 그럼 칼 지금 이 A무기한테 리모컨 누르겠다 라고 점 찍으면 이 공격은 있어요 없어요? 이 공격은 점 찍으면 있죠? 근데 이건 당연히 있어요. 왜? 얘가 공격을 갖고 있으면 얘도 공격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공격 있습니다.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결과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림으로 좀 옮길게요. 차근차근 갈 거예요. 여기에 공격 메서드가 하나 생긴 거고 이 메서드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한테도 있다 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얘가 이걸 이 클래스 보고 객체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있겠죠? 설계도 보고 만드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공격 버튼을 눌러서
전파를 통해 얘가 실행이 되었다. 이 개념이죠.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자, 제가 여기다가 void 100이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출력문으로 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기 메서드는 이 공격 메서드처럼 A 무기한테 리모컨 누르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A 무기한테 리모컨 누르면 없죠. 왜? 칼객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결하고자 했던 객체는 칼객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없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속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헷갈려요. 이것만 잘 터득하면 상속을 통한 캐스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갈 거예요. 지금 제가 100이라는 메서드를 칼에다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 칼객체는 이 칼 클래스 보고 만드니까 당연히 100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만들었는데 이게 빠지면은 잘못된 거죠. 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려고 보니까 얘가 버튼이 없어요. 그쵸?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자, 이 칼객체가 들고 있는 리모컨 이름은 디스. 이건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스. 자, 이 리모컨을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 줬죠. 연결시켰어요. 근데 얘는 진짜 칼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맞을까요? 얘가 맞았다면 배기 메서드의 버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칼 리모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리모컨이에요? 갑자기 땡뚱맞게 분명히 이거 넘겨받았는데 얘는 뭘까요? 얘는 칼 리모컨이 맞습니다. 얘는 칼객체 안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칼 리모컨이 맞아요. 그거 복사해서 넘겨주고 연결했는데 얘는 갑자기 칼 리모컨이 아니래요. 이건 뭘까요? 얘는 무기 리모컨이에요. 근데 얘가 무기 리모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기 타입이니까. 이거 못 어긴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A는 B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캐스팅이 허용이 되긴 했어요. 캐스팅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그 타입을 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더블의 데이터를 형변환을 우리가 어거지로 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손실되죠. 형변환이라는 건 온전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가 생겨요. 자동 형변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int 10을 더블에 넣어서 출력을 했을 때 10.0이 된 것처럼 막 손실의 위험이 없으니까 자동 캐스팅은 해줬지만 그래도 결국에 동일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한다. 근데 뭔가 변한 게 칼리모콘을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형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 변화를 통해 무기 타입의 변수한테는 실제로 무기 리모콘이 들어갔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가서 무기 리모콘이래요. 지금 얘가 들고 있는 게 무기 리모콘이래요. 그럼 무기 리모콘은 누굴 보고 만들어야 무기 리모컨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 무기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야 무기 리모컨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칼 리모컨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무기 리모컨으로 변환되었죠. 근데 사실 이 무기 리모컨은 무기 클래스를 보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기 클래스에는 100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림으로 가서 여기에는 무기 리모컨이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버튼은 있지만 100이라는 버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활객체 안에 있는 디스는 리모컨에 버튼이 공격도 있고 배기도 있어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공격이잖아. 이거를 실행은 안 시킬 겁니다. 잭이니까. 문제 없죠. 디스 누르면 배기 있잖아요. 이 칼객체 안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만들었으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버튼이 공격밖에 없는데 얘는 둘 다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객체 조종하려면 이거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배기가 없으니까 배기를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객체를 통한 캐스팅, 상속을 통한 캐스팅은 전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안 나오니? 아, 이걸 잘못 썼구나. 자, 오버라이딩 했죠? 출력 결과는 오버라이딩 한 게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 리모컨을 공격 버튼이 있으니까 눌렀어요. 눌렀는데 전파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실행되는 버튼은 탈객체 안에 있는 공격 버튼이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되면 이 공격 실행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오버라이딩 한 상태. 그럼 여기 얘가 갖고 있는 거 출력해야죠. 맞죠? 자,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없어. 내용은 없어. 이렇게 해보죠. 자, 이러고 A 무기한테 리모컨 찍으면 방어 있을까요? 있겠죠. 왜? 무기 리모컨, 무기 클래스 보고 만들 거니까 버튼 당연히 있겠죠. 그쵸?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제 얘가 배기는 없는데 방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칼객체는 공격과 배기 있고 하나 더 있죠? 방어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걸 한 번 더 짚은 이유가 뭐냐? 지금 칼이 상속받고 있는 게 무기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부모고 칼이 자식이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절대로 부모보다 적은 양의 메서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려받는 건 물려받는 거대로, 그리고 본인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건 만드는 거대로, 이 개념이니까. 그럼 반대로 부모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는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 개념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메인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도 가끔 해요. 이제 칼개체가 이 리모컨이 무기인 척해야 자바를 속여야 여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기인 척 하려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개성을 좀 버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나만 갖고 있는 개성을 내가 계속 뽐내면 얘가 자바가 눈치를 챌 거니까 내가 나만 갖고 있는 100이라는 개성은 버리고 그리고 무기 리모컨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100이는 쓸 수 없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게 나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자, 그러면 얘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예시는 아니지만 만약에 칼객체의 리모컨 버튼이 두 개고 얘도 리모컨 버튼이 두 개예요. 공격 방어, 얘는 예를 들어 공격 배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없다고 해볼게요. 개수가 맞다고 해볼게요. 개수가 맞아도 버튼이 다르니까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같을 수도 없고 무조건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애초에 개수가 같다란 얘기가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가 부모랑 같다란 얘기는
부모가 물려준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기 타입의 리모컨으로 다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이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만들어 보죠. 자, 제가 칼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칼 객체 안에 당연히 존재하겠죠. 제가 지금 한 행동을 그림으로 또 보자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변수는 당연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 변수, 이 A무기라는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이 변수에다가 뭐 값 넣거나 이런 거 안 되겠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없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어요. 뭐라고 해볼까? 언얼도.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디스를 안 썼는데 디스를 붙여도 당연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상속받았으니까. 자, 지금 상황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얘가 원본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상속받았으니까 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객체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버튼 하나 그냥 이걸 활용을 합시다. 우리가 방어는 지웠지만 얘를 안 지웠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버튼 여기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 있으니까 그죠? 출력 결과는 이렇게 하면 출력 결과는 언월도로 공격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꼬은 것처럼 헷갈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념 꽉 잡으시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투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또 열어드릴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